저는 당연히 아픈 거가 낫는 게 가장 하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처음부터 다 찢어버렸습니다. 공간과 사람의 관계는요, 옷과 사람의 관계랑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행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건축가이니까 공간이 여러분들께 어떤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라는 이야기가 있죠.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저희 건축가들에게 사는 건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희 건축가들은 공간이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작은 행복도 같이 실어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간이 행복을 전달해 주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예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오셨던 아버지를 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게 평생 평범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셨던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조그마한 괜찮은 식당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무슨 식당이냐고. 추어탕집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도 그렇고 저한테 굉장히 따뜻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치를 시작해 봤습니다. 보통 식당은 단층짜리 건물인데 저희는 그런 건물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을 공간이 필요했고 저희는 그 옥상에다가 아버지의 여정을 담은 추어탕집을 만들었습니다. 추어탕집처럼 보이시나요? 저 안에 무슨 여정이 있었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네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많이 겪습니다. 마치 인생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꽉 막힌 곳을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죠.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인생 여정을 표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젓가락과 숟가락 형상으로 아버지 형상을 만들었고 5개의 아버지 형상 조각품을 숨겨놨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요, 아버지 조각상이 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조명이 보이는데요, 저 조명은 아버지 조각상을 비추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비어져 있는 빈자리를 비춥니다. 아드님께서 아버지 조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조명은 조각상이 아니라 아들을 비춥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부모의 찬란한 빛입니다. 부모의 찬란한 빛은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 스토리를 여기다 담아놨더니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때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상상하고 혹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와 함께 거닐면서 아버지로서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듣고 아이들과 같이 와서 아이들과 숨바꼭질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밥을 먹는 식당이 아니라 그 식당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서 많은 감동과 행복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굉장히 운이 없는 한 분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0년대 때는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지 않았대요. 그때는 막 취업이 3개, 4개, 5개 동시에 취업이 됐었대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취업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취업이 안 되셨대요. 뭘 해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운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지원해도 다 실패했는데 근데 한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소방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긴 붙으셨대요. 미달이었답니다. 지금은 소방서 서장님이 되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근데 원하는 길을 갈 수는 없더라고요. 운명이 가리키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공간에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케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공간을 양쪽으로 만들면
누구나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고요. 그 길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다른 쪽으로 운명의 길을 만들었어요. 보는 방향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사이는 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건너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은 저쪽이지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보는 방향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요. 내가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운명의 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분의 인생을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하다 보니 이분이 아드님하고의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아드님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친한 자식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원래 호텔리어를 하시던 아드님이 그걸 다 뿌리치고 은퇴하신 소방관이신 아버지와 함께 이 공간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모든 공간이 보는 방향하고 나가야 되는 길이 어긋나 있거나 감춰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요, 대나무 밭인데 떠벅떠벅 가까이 가면 그제서야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길과 운명이 가리키는 길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는요, 아픈 아이와 그 아픈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요, 소아암 환자들이 있는데 소아암 환자들 중에 완치율이 한 80%가 된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실제 완치율은 한 60% 미만이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대요. 암을 치료하려면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3주 정도 서울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2-3주를 올라와서 체류를 하려고 하면 한 200~300만 원이 깨져요. 근데 그 200~300만 원을 쓰고 나서 다시 부모가 돌아가서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 직장을 팽개치고 아이 케어를 위해서, 아이 치료를 위해서 대부분 부모들은 전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전락하신 부모님들 꽤 많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돈이 떼이다 보면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못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반복돼서 한 병원에 원장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무를 수 있는 무료 쉼터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을 주셨고, 저희도 함께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설계를 시작했고, 근데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의 아픈 아이들에게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아픈 거가 낫는 게 가장 하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놀고 싶대요. 엄마랑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고 싶대요. 아픈 아이도 놀 권리가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거죠. 저희는 설계를 처음부터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백지화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듯이 놀이터 집을 설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올라왔을 때 마치 꽃갈집처럼 이쁜 집, 그리고 옥상에는 천창이 있어서 빛이 내려쬐고 마치 캠핑 놀이를 올 수 있는 그런 놀이터처럼 만들었고요. 지하에는 어두우니까 인터랙션, 움직이면 율동하면 막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그런 프로젝션을 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고, 계단도 저희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적어도 엄마 노란색 꽃갈집에 가자, 놀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많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다, 굉장히 행복했다, 너무 좋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이 공간 하나가 아픈 아이와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간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스토리가 결국엔 소통이 되고 그게 감동이 된다는 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쯤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돈을 벌어서 건물 지어야지 공간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돈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각 공간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과 사람의 관계는요, 공간과 사람의 관계는요, 옷과 사람의 관계랑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울할 때 어떤 옷 입으세요? 화려한 옷 입으시죠? 왜 그러시죠? 기분 전환하려고요. 공간도요, 옷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굉장히 진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옷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공간을 옷처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폭설이 내리면요, 다음날 아침에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종묘정전입니다. 눈이 쏙히 쌓였을 때 제가 첫 발자국을 띄잖아요. 문 열자마자 들어가는 거죠.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나 자괴감이 빠지거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저는 꼭 종묘를 갑니다. 평소에는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 공간에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요, 저 건물과 공간이 주는 그 임팩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 건물의 기능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기능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왕들과 몇몇 신하들만 왔겠죠. 그 느낌 그대로 저 공간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눈이 속이 났을 때 거니면서 제 발자국을 보면서 거니로 들어가면 그때 저 건물과 공간이 주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 에리라는 건축가는요, 한국에 오면 올 때마다 꼭 문화재청에 부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정전 공간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관람을 요청을 합니다. 프랑크 에리도 알고 있는 거죠. 저 공간이 주는 어마어마한 임팩트. 건축가로서 살면서 때론 자괴감도 빠지고 힘들기도 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공간을 찾으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한테는 용기가 필요할 때, 힘들 때 찾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같은 건축하는 친구들 중에 혹은 힘든 친구들,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저 공간을 데려가는데요. 그때 데려갈 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산에 올라가면 수다 떨지 않죠. 산 올라가면 와 하고 그냥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웃기만 할 겁니다. 미소만 띄우겠죠. 진짜 소통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공간이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거나 혹은 기쁠 때 마치 여러분들이 옷을 선택하듯이 그런 옷 같은 공간을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옷처럼 나의 기분에 맞는 공간을 찾아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공간이 주는 행복입니다.